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에서 부촌이라 불리는 동네에서 살고 있는 60대 여성입니다. 제가 왜 부촌인 것을 밝혔는지는 여러분들께 자랑을 하고 싶어서 말을 한 것이 아니라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에 꼭 필요한 내용이라서 설명을 드리게 되었답니다. 참, 무슨 중고등학생도 아니고 유치찬란한 어른들의 돈자랑 싸움에 끼워지게 되어서 참으로 부끄럽기도 하고 나름 속이 뚫리는 대처를 한 것 같아서 이렇게 사연을 올려봅니다. 제 나이대에도 사연을 올리는 분들이 많을까 모르겠지만 적어도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동년배일 것 같다는 생각에 친구에게 이야기를 풀어놓는 것처럼 한번 글을 써봅니다. 제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 이런 이야기를 자랑스럽게 친구들에게 털어놓기가 참 어렵네요. 저의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다들 시기 질투를 하거나 아니면 너무한 처사 아니냐 하는 소리를 들을까봐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귀 하려고 여기를 손수 찾아왔어요. 제가 하루 종일 사업 때문에 일만 하는 사람이라 책을 영 읽을 시간이 없어서 말주변머리가 대단하지 않지만 진심을 담아서 제 이야기를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정말 저의 오랜 친구가 된 것 마냥 잘했다, 끝내줬다 한마디 해주시면 진심으로 고맙겠습니다. 저는 남들이 기피하는 합가를 아주 오랜 시간 이어오고 있는 중이랍니다. 제 친구들은 저에게 인내심의 대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저는 합가를 하고 너무나도 편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는 홀로 남편을 키워내셨고 평생을 아껴 사시던 노인이었는데 그래서인지 늘 항상 절약하는 정신이 몸에 배어 있으신 분이시랍니다. 저희 부부가 정말 큰 성장을 했고 돈을 꽤 벌어서 아낌없이 사용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희 시어머니는 늘 절약절약 노래를 부르시는 분이었어요. 솔직히 저희 부부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답답한 부분이 느껴지기도 하고 우리 시어머니의 심성이 누구보다 천사 같다는 걸 잘 알고 있기에 딱히 부딪히며 살고 있진 않습니다. 우리 시어머니는 말입니다. 정말 저에게 잔소리도 잘 하지 않으시고 무조건 우리 며느리가 하라는 대로 해야지, 우리 며느리가 최고지 하시는 분이랍니다. 남편의 사업이 잘 풀리게 된 것도 모두 저를 만나서 그렇게 된 거라며 어딜 가서도 제가 복덩이라고 말을 해주시며 자랑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저를 그렇게 예뻐해 주시는데 제가 어찌 감히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밀어낼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제 어머니같이 모시며 살고 있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돈을 그렇게 아끼지만 않는다면 더할 나위 없이 더 행복하고 좋을 것 같지만 평생 몸에 배어온 습관 같은 걸 어떻게 쉽게 떨칠 수 있겠습니까? 저와 남편이 포기하고 그냥 시어머니가 마음만 편하게 노후를 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거니 하고 살고 있어요. 저희 부부가 시어머니와 합가를 한 이유는 사실 무척이나 단순한 이유였어요. 저희가 일이 슬슬 풀려가던 시점에 아이를 가지게 되었기에 합가를 하게 되었어요. 당장 저도 출근을 해야 했고 남편도 출근을 해야 했기에 아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두 손 걷어붙이고 나서주신 덕분에 수월할 수 있었죠.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고생을 할까봐 일을 봐줄 도우미를 구해야 하나 고민을 하기도 했었는데 우리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우리 부부에게 호통을 치셨어요. 어떻게 우리 귀한 손주를 남의 손에 맡긴다는 말이야. 내가 하루 종일 집에 있는 게 싫으면 차라리 출퇴근해서라도 애를 봐주마.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한데 일을 봐주는 사람이 너희 집 잘 산다고 나쁜 마음이라도 먹으면 큰일이지 않겠니? 나는 아직 팔팔하니 내가 애를 봐주마. 그 당시에는 사실 아이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저희 부부도 시어머니의 말에 어느 정도 동의를 했어요. 남의 손에 맡기는 것보다 시어머니 손에 키우는 게 낫겠다 싶어서 시어머니의 손에 맡기기 시작했는데 오고 가고 하시는 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힘들어 보이시더라고요. 저희 부부는 큰 마음 먹고 합가를 하기로 결심했고 혼자서 외롭게 사시던 시어머니는 갑자기 온 가족이 같이 살게 되어 참으로 기뻐하셨어요.
솔직히 평생을 따로 살던 시어머니와 같이 산다고 생각하니 은근히 막막한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우리 시어머니는 저에게 단 한 번의 잔소리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저 대신에 집안일을 대신해 주시고 제가 바깥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생활하시는 분처럼 방해도 한 번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죽하면 제가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를 당했었다니까요. 천사 같은 시어머니 때문에 친구들이 저를 시기 질투하곤 했었거든요. 아무튼 저희 시어머니께서 우리 아이를 정말 바르게 똑부러지게 잘 키워주셔서 어디에 내놔도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었습니다. 저는 정말 시어머니에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모든 효도를 다 해드리며 살고 싶은데 제가 돈을 좀 쓰려고 하면 시어머니가 버럭버럭 난리를 치시는 거예요. 다 늙어 빠진 나한테 돈 써봐야 누구 좋으라는 게야? 그 돈 아껴서 차라리 자식들에게 장난감 하나 더 사줄 생각을 해야지. 저랑 남편이 아들에게 모든 걸 물려주고 가도 넉넉하리만치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화장품 하나를 사도 가장 저렴한 걸 골라오셨어요. 친구들의 시부모나 친정 부모를 보면 어떻게든 자식들에게 뭐 하나 더 얻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았는데 우리 시어머니는 사드린데도 싫다고 하시니 한 번은 한방 화장품 비싼 걸 사드렸더니 스티커조차 뜯지 않고 방구석에 모셔두었더라고요. 제발 쓰시라고 애원을 하니 환불하시겠대요. 가격을 알아보니까 너무 비싼 것 같다고 하시면서 소위 말하는 궁상을 떠시는데 제가 보다 못해서 박스를 전부 개봉해버렸습니다. 아니 우리 며느리가 돈 아까운 줄 모르고 이 비싼 걸 다 뜯어버리면 어떡해. 이러면 환불도 못 받는 거 아니냐? 그 뚜껑은 안 열었지? 뚜껑도 다 열어드려야 사용하실 거예요? 어머님, 요즘 이러는 거는 기본이에요, 기본. 어머님이 사치를 부리시는 게 아니라 다들 이 정도는 사용한다니까요. 제발 제가 어머님 위해서 선물로 사드린 건데 기쁜 마음으로 사용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선물을 해드리고 나서도 애원을 해야지만 겨우겨우 사용하시는 우리 시어머니. 저랑 남편이 버는 돈이 꽤 된다는 걸 알면서도 저러시니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리 남편으로 말할 것 같으면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이후 남들이 미국, 일본과 거래를 할 때 베트남 쪽으로 눈을 돌려서 일찌감치 동남아 시장을 뚫은 사람이에요. 사업의 덩어리가 점점 불어나고 저랑 결혼을 한 이후에 대박이 터지게 되어서 무역회사를 운영하는 사장님이 되었고요. 저는 외식업을 전공하고 난 뒤 호텔에서 오랜 시간 일을 하다가 남편의 사업이 잘 되고 나서 식당을 하나 운영하게 되었는데 초대박이 나게 되었습니다. 호텔 조리사 출신이라는 게 한몫하긴 했지만 제 음식이 맛이 있으니 손님들도 줄을 서서 먹지 않겠습니까? 저희 부부가 결혼 이후에 운수대통이 터진 건지 뭔지 늘 일이 바빠서 얼굴도 제대로 못 볼 정도로 치여서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임신을 2번이나 했으니 어떻게 보면 인꼬 부부라고 자랑을 해도 되겠죠. 저는 첫째 아이를 낳고 2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둘째 아이까지 낳았고요. 아이들 모두 시어머니가 직접 일일이 이유식까지 만들어 먹이시면서 귀하게 키워주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해줄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려고 노력했고요. 항상 최고급으로 키웠고요. 저희 가족이 사는 집 또한 부촌에 위치하고 있는 최고급 주상복합이었습니다. 사회적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가진 만큼 베풀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았기에 우리 시어머니가 아끼고 아끼는 사람이라는 걸 잘 알고 있긴 했지만 그래도 친구들을 만나서는 어깨에 힘도 쫙 주고 가끔은 비싼 밥도 턱턱 하면서 떵떵거리며 살았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게 된 계기 또한 우리 시어머니의 아끼는 습관 때문에 오해가 생겨서 일어나게 된 일이 있어서랍니다. 하지만 그 전에 제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얼마나 감사한 마음을 안고 사는지부터 일일이 설명을 해야 제가 왜 이런 대단한 복수를 하게 되었는지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우리 아이를 키워주신 거야 그렇다 치고 사실은 제가 부모 없이 자란 고아였거든요. 보육시설에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자란 고아요.
사실 대학도 바로 입학하지 못하고 돈이 없어서 2년 동안 등록금을 모으며 대학 입시 공부를 해서 겨우겨우 들어갔었어요. 제가 남편과 결혼을 하겠다고 찾아왔을 때 사실 시어머니가 반대를 해도 제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물러나야 하는 처지였었거든요. 남편은 명문대를 졸업한 남자였고 저는 정말 불 앞에서 뼈 빠지게 일을 해도 남편이 버는 것에 비하면 세 발의 피도 안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그런 저를 정말 따뜻하게 안아주시면서 부모 없이 사느라 고생했으니 앞으로는 든든한 남편 품 안에서 살아라 해주셨습니다. 저에게 시어머니의 존재는 그저 시자가 붙은 사람이 아니라 친정엄마나 다름없는 사람이었어요. 같이 살다 보면 당연히 부딪히기도 하고 서로에게 실망도 하기 마련이고 별의별 일이 다 겪지 않겠습니까? 남편이랑 부부싸움을 할 때도 있고 육아를 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도 당연히 존재하고요. 시어머니의 육아 방침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었고요. 하지만 그때마다 시어머니는 항상 제 의견을 가장 먼저 살펴주셨고 제 편을 들어주면서 남편을 꾸짖어 주시던 분이셨어요. 늘 제가 우선인 분이셨죠. 저는 시어머니를 정말 진심으로 다해 존경했고요. 사랑했고요. 평생 모시고 살면서 효도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20년이 가까운 시간이 흐르자 자식들도 다 커서 대학을 가게 되었고 학교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 집에 홀로 남은 시어머니가 적적해하고 쓸쓸해 하시더라고요. 시어머니가 우울해하는 모습이 못내 마음에 걸려서 취미 생활을 하나 하셨으면 좋겠다고 말을 했는데 우리 시어머니 나이가 어느덧 8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었더라고요. 그 나이에 운동을 갑자기 시작했다간 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고 하니 선뜻 무슨 취미를 권유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거기다가 우리 시어머니가 외향적인 사람도 아니어서 노래교실이라던가 다른 사람들과 한껏 어울려서 즐겨야 하는 취미를 추천하기도 어려웠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희가 살고 있는 단지 바로 옆에 노인정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되어서 시어머니에게 노인정에 가서 친구를 사귀어 보는 건 어떻겠냐고 조심스럽게 권유를 했어요. 그냥 찾아가서 비슷한 연배의 친구들과 인사만 나눠도 친구가 될 수 있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 쑥스러워 하시는 것 같더니 마음에 맞는 친구들을 사귄 것인지 뭔지 그 뒤로 일주일에 한 번씩 노인정에 나가기 시작하시더니 노인정 재미에 푹 빠지셨습니다. 하루는 노인정에 다녀와서 누구네 집은 뭘 한다더라, 누구네 집은 어디 살았다더라 하시는데 너무나도 즐거워 보이시더라고요. 가서 만나시는 분들도 전부 시어머니처럼 자식들 다 키워놓고 손주들 다 돌보시고 적적해서 오시는 분들 같았고요. 대부분 같은 단지에 사시는 분들인 것 같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남편과 저의 사업에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시어머니에게 호의적으로 다가오시고 잘 해주시는 것 같아서 저도 무척이나 안심이 되었어요. 남편의 무역일이 바빠져서 출장을 가게 되는 날이 길어지게 되었고 저도 늘 식당 일이 바빴으며 자식들은 공부를 하느라 시어머니를 보살피지 못했으니까요. 우리 시어머니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 위해서는 친구들과 같이 어울려 다니면서 바깥 구경도 하시고 대화도 많이 하시면 좋겠다 싶었어요. 제가 또 식당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손맛이 꽤 괜찮으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위해 예약을 하시면서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시어머니가 노인정에서 친구분들이랑 같이 드셨으면 하는 마음에 도시락도 사드리고 간식도 손수 준비해서 맞춰드리곤 했어요. 아니, 뭘 바쁜 와중에 이런 것까지 준비를 하고 그랬어. 내가 오늘 친구들에게 가서 우리 며느리 솜씨라고 자랑을 해야겠네. 며느리가 세상에서 제일 예쁘다는 말도 팍팍 붙여주셔야 돼요. 그래야 다른 할머님들이 부러워하지 않겠어요? 시어머니는 한박 웃음을 지으며 도시락을 들고 노인정에 가셨고 그날 저녁에 텅텅 빈 도시락을 보여주시면서 아주 잘 먹었다고 이야기를 전해주셨어요. 친구분들도 같이 맛있게 드신 거냐고 물어보자 표정이 살짝 굳어지긴 하셨지만
다들 맛있게 드셨다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니 방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솔직히 그때까지만 해도 어머님의 태도가 수상하다고 전혀 느끼진 못했었습니다. 워낙 제가 음식에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그냥 맛있게 드셨겠구나 했던 거죠. 그날을 기점으로 시어머니의 태도가 살짝씩 엇나가기 시작했다는 걸 제가 빠르게 눈치를 챘어야 했는데 제가 참 바보 같았죠. 노인정에 다니기 시작한 지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을 때야 이상한 점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노인정 친구들 이야기를 뚝 끊으셨거든요. 매일같이 출석 도장이라도 찍을 것 같이 굴었던 노인정에도 뜨문뜨문 방문을 하시고 가서도 즐겁게 시간을 보내는 것 같지도 않았어요. 노인정에 다녀오시는 날에는 이상하게 말수가 적어지시기도 하셨고 얼굴엔 왠지 모를 우울한 그림자가 들이오는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런 시어머니의 바뀐 태도가 걱정이 되고 혹시 노인정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가 싶어서 몇 번이나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저 어머님, 혹시 노인정에서 무슨 일이라도 있으신 거 아니죠? 친구들이랑 다투기라도 하셨어요? 요즘 동 표정도 좋지 않으시고 노인정도 잘 가지 않으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다. 내가 일이 있으면 무슨 일이 있겠니? 이 나이에 친구들이랑 싸우기라도 했을까 봐. 요즘 내 몸이 피곤해서 그런 거니까 걱정하지 말어. 시어머니가 마치 기다리기라도 한 사람처럼 술술 대답을 하는 모습이 오히려 더 수상하게 느껴졌다면 믿어지실까요? 남편이랑 저랑 둘 다 걱정되는 마음이 앞서서 시어머니의 눈치를 은근슬쩍 살피는데 시어머니가 지나가는 말로 그러시더라고요. 어떻게 모든 친구들이 나랑 같은 마음일 수 있겠니? 잘 맞는 친구가 있다면 안 맞는 친구도 있는 법이지. 단호하게 말씀을 하셔서 저희 부부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물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친구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면 시어머니가 하루빨리 해결하시길 바랐죠. 시모가 노인정에 처음 다닐 때 너무 즐거워하셨기에 계속해서 그 즐거움을 놓치질 않길 바라고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저희 아들이 대학교 축제 기간에 축구를 하고 놀다가 글쎄 크게 넘어지면서 다리에 금이 가서 집에서 시간을 보내게 되었어요. 아들이 거동이 불편한 상황에 저랑 남편 둘 다 일을 하다 보니 보살펴 주기가 어려웠는데 시어머니가 나서서 걱정하지 말라고 수발을 들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오랜 시간을 시어머니와 보냈던 우리 둘째 아들이 오히려 할머니가 더 편하고 좋다고 하면서 집에 내내 붙어서 지내는데 시어머니가 즐거워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저희야 아들을 알뜰살뜰 보살펴 주시니까 좋은데 어머님 노인정 안 가신 지도 한 달이나 됐는데 친구들 다 떠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손주가 아파서 집에 있는데 노인정 친구들이 문제겠니? 그리고 한 달쯤이야 뭐 괜찮다 괜찮아. 아들이 6주 정도 치료를 마치고 두 다리가 멀쩡해지자 다시 자취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시어머니는 갑자기 떠난 손주 때문에 적적하시다며 다시 한번 노인정에 나가셨어요. 어머님, 보니까 노인정 며느리들이 그렇게 알뜰히 살핀다고 하던데 어머님도 필요하신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저희가 다른 건 몰라도 어머님이랑 어머님 친구분들 필요하신 것들은 준비 다 해드릴 수 있어요. 됐다. 그 친구들 뭐 이쁘다고 네 돈을 써가면서 잘해주니? 돈 허튼 데 쓰지 말고 아껴야 나중에 필요한 곳에 돈 쓰고 살지. 아유, 저희 부부 이제 어머님이 원하시는 것쯤이야 턱턱 사드릴 수 있을 만큼 벌고 있잖아요. 너무 가격 생각하지 마시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해주세요. 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도 민망해서 그래요. 다른 집들은 뭐 엄청나게 기부했다고 하던데요. 그래, 다른 집에서 다 해놔서 우리 집에서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뭐 사다 놔봐야 공간만 차지하지. 그거 다 사치야 사치. 이럴 때 보면 우리 시어머니의 짠순이 기질을 정말 갖다 버리고 싶을 정도로 답답함이 밀려오곤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는 제가 좋은 옷을 사줘도 아껴 입는다면서 매번 남대문 시장에서 사온 것 같은 옷만 입는 사람이었어요. 가끔 아주 형식적인 자리에 참석을 할 때만 제가 사준 옷을 꺼내 입었는데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행사에 참석할 일도 없고 해서 1년에 한 번 입을까 말까 한 수준이었어요. 저랑 남편이 해외에서도 알아준다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는데 어디 가실 때마다 태워드리겠다고 하면 기름값은 땅 파면 나오냐고 매번 대중교통을 이용하시는 분이시고요. 차를 타고 다니는 게 제일 편하다는 걸 아시면서도 쓸데없는 똥꼬집을 부리는데 우리 시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슬슬 걱정이 되더라고요. 제가 한 발 물러서서 택시를 타고 다니시라고 택시비를 주머니에 찔러드려도 그 돈 모아서 손주들 용돈을 주시지 절대로 택시 한 번을 타지 않으십니다. 이 정도면 짠순이 대회에 나가서 대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돈을 아껴도 너무 아끼시니 오히려 저랑 남편이 뭘 살 때마다 눈치를 봐야 했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가 버는 것만큼 팍팍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아마 평생이 지나도 버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저희 부부가 살고 있는 주상복합단지가 부촌에 있기도 했고 단지 자체가 고급이다 보니까 대부분 입주민들이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저희 남편의 회사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업자분들도 계셨고 회사의 임원 자리에 있는 분들도 거주를 하고 계셨고요. 저희 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시는 사장님이라든지 저희 식당 운영과 관련해서 관련이 있는 분들도 여럿 입주해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 단지 내에 있는 커뮤니티라고 말을 하는 소위 친목 모임이 발달이 되어 있어서 제가 노인정에 다른 며느리들이 기부를 많이 한다는 사실도 알게 된 것입니다. 서로 상부상조하면서 일과 관련되어서도 서로 거래를 하고 수주를 따내기도 했고 그 외에 아이들 학업 문제라던가 하는 것들도 대화를 나누었죠. 노인정에 대한 정보도 꽤 얻어가면서 저도 시어머니를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시어머니가 계속 허리가 아프다고 끙끙 앓으시길래 놀래서 동네에서 꽤 큰 정형외과에 모시고 갔더니 꾸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하더라고요. 노화가 꽤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 근육이 많이 빠지게 되면서 허리뼈를 지지하는 문제가 생겨서 허리 디스크가 오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물리치료를 무조건 받아야 하고 척추 강화 운동이니 뭐니 여러 가지를 추천해 주시길래 시어머니가 옆에서 상술이라고 궁시렁거렸지만 무시하고 병원에 패키지를 등록했습니다. 우리 시모같이 물리적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시패권 같은 게 있더라고요. 금액은 어마어마했지만 시어머니를 위해서 그런 거 하나 못하겠나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미 딱 잘라 계산했으니 무조건 다니시라고 하니까 일주일에 한두 번씩 병원에 방문하시기 시작했는데 평소에는 별일 없으면 혼자 다니셨어요. 며칠이 지나고 시어머니가 병원에 가기로 한 날인데 시간이 남는다면서 노인정에 잠깐 들리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때마침 그날 제가 일을 쉬는 날이기도 했고 시어머니랑 같이 병원을 가야겠다 싶어서 노인정으로 찾아갔는데 시끌시끌한 소리가 노인정 밖에까지 들리더라고요. 슬쩍 안이 궁금해서 고개를 들이밀었더니 글쎄 우리 시어머니를 가운데에 세워놓고 할머니 여럿이 손가락질을 하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는 너무 놀라서 바로 안으로 뛰어들어갈까 했는데 그 찰나에 할머니들의 말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이 노인네는 자식들이 돈도 못 벌잖아. 그지야 그지. 하고 다니는 꼬라지를 봐. 이게 어디 시장통에서 5천 원 주고 산 옷 아니야. 네 자식들은 너한테 돈도 안 주지? 지난번에 우리 도시락 싸들고 오기로 한 날도 우리 며느리는 출장 뷔페를 불렀는데 저 할머니는 무슨 2단 도시락을 들고 오지 않았어. 그것도 며느리가 아침부터 싼 거라면서 자존심 부리면서 그끗하게 혼자 다 처먹었지. 그날 출장 뷔페 먹고 얼마나 맛있던지. 우리 며느리한테 이야기했더니 다음에는 자기가 준비하겠다고 하는데 쟤네 며느리는 다음에 10인분 도시락 싸오는 거 아니냐? 저는 이게 다 무슨 소리인가 싶어서
정말 망부석이 된 것 마냥 우뚝 서서 그 할머니들 무리가 우리 시어머니에게 놀리고 무시하는 소리를 고스란히 들었습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대꾸를 할 법도 한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제가 용돈도 넉넉하게 드리고 있는데 그 돈으로 돈줄이라도 내주시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 돈을 모아서 손주들 용돈 주시니 친구들에게 이런 무시를 받는 건가 싶은 마음에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친구들이랑 같이 먹을 도시락이나 간식을 싸드린 것도 노인정 할머니들이 돈 자랑을 하기 위해서 과시하는 자리라는 걸 미처 몰랐기에 손수 준비를 했던 거고요. 우리 며느리가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 그러는 기말멈내는 며느리가 맨날 무시한다고 당장 쫓아내고 싶다고 말하고 다니는 건 내 모를 줄 알고? 지난번에 그랬잖아.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니까 노망 났냐고 그랬다며. 우리 며느리는 그런 말 안 해. 그 집은 가진 게 없으니까 뭐 해달라고 말도 못하니까 그런 말도 못 듣는 거 아니겠어? 그리고 우리 며느리가 나를 뭐 어떻게 무시를 해? 지가 뭐라고 우리 며느리가 내 눈칫밥 보면서 살지. 그러니까 말이야. 아유 저 할멈 행색을 봐라. 맨날 누더기 거적대기 걸치고 와서는 같이 다니기도 쪽팔려 죽겠어. 우리 만난다고 돈을 쓰기를 해. 뭘 해? 적어도 우리처럼 명품이라도 걸치고 와야 데리고 다녀도 안 쪽팔릴 거 아니야. 내가 안 쓰는 만큼 안 얻어먹고 사는데 문제 있어? 왜 생사람을 잡아? 내가 언제 염치 없이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해? 지난번에 우리 노인정 나들이 갔을 때도 말이야. 사실은 돈이 없어서 하는 거지. 손주가 아프다는 핑계까지 대면서 말이야.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요즘 어느 손주들이 할미 옆에 오려고 해. 우리 손주는 여전히 나 없으면 못 사는 놈이야. 그쪽 손주들은 안 올지 몰라도 우리 손주들은 차원이 다른 놈들이라고. 됐어. 저런 거지 같은 할망구랑 대화를 해서 뭐 할 거야. 꼴하지도 별론 거 보니까 이 단지에 산다는 것도 영 거짓말 같아. 저기 저 먼 달동네 빌라 살면서 일부러 돈 많은 노인네들한테 들러붙으려고 오는 거 아니야? 그래, 그 지난번에 사기꾼 할아범 하나 있었잖아. 돈 많은 할망구들 꼬시러 온. 그 동네 노인정이나 갈 것이지. 보는 눈은 높아가지고. 저런 못된 사기꾼 같은 할망구랑은 말도 섞으면 안 돼요. 저러다가 우리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요구하면 어떡해? 아휴, 갑시다요. 가요. 할머니들이 죄다 우리 시어머니에게 한마디씩 하고 자리를 뜨려고 할 때 제가 놀래서 어머님 하고 부르면서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저희 시어머니가 놀래서 저를 보며 여기는 어쩐 일이냐고 물어보시길래 병원 가셔야죠 하고 대꾸를 했죠. 제가 며느리인 걸 알았는지 할머니 세 분이서 저를 위아래로 쭉 훑어보시는데 제가 이후에 일이 있어서 명품으로 도배를 하고 갔거든요. 가늘에 눈을 뜨면서 지들끼리 쑥덕거리는데 딱 봐도 제가 입고 있는 옷이랑 가방 가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 같았어요. 누가 봐도 비싼 명품백에 투피스 정장도 모자라서 손이랑 목걸이에 반짝이는 액세서리까지 전부 달고 있으니까 의심이 섞인 눈초리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 내가 병원을 까먹고 있었네. 얼른 가자. 예약 시간 늦으면 진료 안 봐준다고 하더라. 네, 제가 차 가지고 왔으니까 이 앞에서 바로 타시면 돼요. 가까운 거리지만 어차피 제가 나가는 길을 태워다 드리는 거니까 사양 마셔요. 아니, 잠깐만. 그쪽이 며느리야? 내 얘기가 아직 덜 끝난 것 같은데 이야기 마저 듣고 가지. 들을 이야기가 뭐가 있어? 아까는 가자더니 이제 와서 또 아는 척이야. 진짜 노망난 게 누군데 나한테 노망이 났대. 저리 가셔. 제가 무시하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나오자 할머니들 무리가 저희 뒤를 졸졸 쫓아 나오더니 제 차 문을 열자 눈을 동그랗게 뜨고 저와 시어머니를 바라보더군요. 제가 외제차를 끌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로고만 봐도 억소리가 난다는 외제차를 끌고 다니고 있으니
그 할머니들 눈이 휘둥그레해진 거죠. 거기다가 기사까지 딸린 차라서 기사가 저랑 시어머니 나오는 거 보자마자 내려서 뒷문을 열어주니까 그 할머니들은 더욱 놀란 거고요. 정말 쇼 한번 기가 막히게 하네. 누가 이런다고 속아 넘어갈 줄 알고? 이거 전부 그 뭐야? 배우들 써서 우리 속여 먹으려고 쇼하는 거지? 당신들 얼마나 받고 여기서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이 사기꾼들 단체로 콩밥이라도 먹여야 하나? 우리 시어머니가 대꾸도 없이 차에 올라타는데 그동안 시어머니가 노인정에만 다녀오면 표정이 좋지 않았었는지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겠더라고요. 제가 미리미리 와서 살피고 챙겼어야 했는데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저도 그 할머니들에게 한마디의 경고는 남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차에 올라타지 않고 그 할머니들을 마주하고 섰습니다. 제가 쓱 쳐다보니까 그 할머니들께서 헛기침을 킁킁 하시면서 저를 쓱 보시더라고요. 할머님들, 여기 단지에서 거주하고 계시는 거죠? 저희 어머님이랑 친하게 지내시는 것 같던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저희 어머님께서 손주들 다 키우시고 지금은 좀 적적해 하시는데 노인정 와서 노는 재미라도 있으셔야죠. 일부러 쌩긋 웃으면서 명함을 한 장씩 돌리며 인사를 드렸더니 명함에 적힌 저의 식당 이름을 보고 놀라시더라고요. 일단 제가 웃으니까 호의적으로 나오는 줄 알았는지 할머니들도 다들 한마디씩 저에게 말해 붙이시더라고요. 아, 걱정하지 마라. 저 노인네가 자기 이야기를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친해. 앞으로는 더 신경 써서 챙겨줘야겠네. 가식적으로 나오니까 저도 그냥 가식적으로 인사를 하고 차에 올라타서 뾰루퉁하게 있는 시어머니에게 물어보았어요. 어머님, 저게 다 무슨 소리예요? 우리 어머님이 왜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있어야 해요? 우리 어머님 어디가 어때서 저런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어머니도 그런 장면을 저에게 들켰다는 게 부끄러우신 건지 뭔지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저에게는 누구보다 소중한 시어머니인데 자존심이 많이 상하셨겠다 싶어서 대신 제가 복수를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날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낮에 노인정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 남편에게 모조리 이야기를 했고 저의 계획까지도 말을 해주었어요. 제가 명함을 돌렸기 때문에 저에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사람이라면 분명히 먼저 연락이 올 거라고. 그러면 눈에 띄는 갑질을 좀 하겠다고 일러주었죠. 남편도 본인의 어머니가 그런 수모를 겪었다고 하니 반대를 딱히 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정확하게 저의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습니다. 일주일이 딱 지나고 나서 모르는 번호로 연락이 도착했는데 옆동에 살고 있는 집이라면서 조심스럽게 본인 소개를 하시더라고요. 기억을 더듬어서 확인을 해보니까 우리 시어머니에게 제일 많이 난리를 쳤던 김할머니 오른쪽에 있던 윤할머니라는 분의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저희 어머님 손에 명함을 들려보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연락을 한번 해봤어요. 거기 식당 사장님이신 줄 몰라보고 참 나중에 밥 한 끼예요. 며느리라는 사람이 살가운 척 말해 붙이길래 저는 좋다고 대답을 했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모르는 제 말입니다. 며칠 뒤에 이씨네 할머님과 가운데에 서서 대장인 것 마냥 우리 시어머니에게 제일 뭐라고 많이 했던 김 할머니네까지 전부 다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명함에 떡하니 땡땡 식당 대표라고 써져 있으니 그럴만도 하다고 생각하긴 했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긴 하지만 강남에서도 엄청 유명한 한식당 전문집이라서 정치인이고 연예인이고 예외 없이 예약을 해서 먹어야 하는 집이거든요. 저희 식당에서 손님을 대접한다는 것은 꽤 많은 의미를 담고 있기도 했어요. 거래가 무조건 성사되는 집이라는 소문이 있을 정도로 유명한 집이거든요. 제가 이 식당을 운영하면서 본격적으로 성공을 하게 된 게 전부 우리 시어머니의 가르침 덕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밥집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시어머니가 직접 저에게 건강한 한정식 한 차림을 하라며 요리 비법을 전수해 주셨거든요.
예전부터 대대손손 물려내려오는 시간장에 된장에 고추장에 전부 직접 공수를 해오셔서 저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도움을 주셨었습니다. 저는 정말 우리 한식당의 대표가 우리 시어머니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많은 부분을 손을 보셨어요. 거기다가 제가 아이를 낳은 이후부터는 시어머니가 아이를 전적으로 돌봐주셨으니 어찌 보면 우리 시어머니의 꿈을 펼칠 수 있었을지도 모를 이 한식당을 제가 물려받게 된 거죠. 시어머니의 경력 단절의 원인이 저에게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요. 저는 이렇게 귀한 시어머니의 마음에 흉터를 남긴 그 할머니들을 용서하기 어려웠고 그 할머니들 무리와 며느리들까지 전부 저희 식당에 불렀습니다. 저희 식당 안에서도 가장 예약하기 어려운 룸으로 모시자 다들 눈이 커져서는 입을 떡 벌리고 내부 장식과 인테리어를 구경하며 사진까지 찍더라고요. 솔직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긴 할 거예요. 저희 식당이 몇 개월치 예약이 밀려있는 곳이거든요. 제가 직원들을 시켜서 음식을 쭉 내오고 우리 시어머니 옆에 딱 앉아있는데 그 할머니들이 며느리들 앞에서 어깨를 한껏 치켜 올리며 우리 시어머니에게 알랑방귀를 끼더라고요. 아우, 우리가 친구 덕분에 이렇게 좋은 데서 대접도 받고 하네.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팍팍 자랑을 해야지. 아유, 우리 며느리였으면 업고 다녔겠다. 친구 좋다는 게 뭐겠어? 내가 덕분에 우리 며느리한테 면이 살아. 앞으로도 잘 지내보자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며느리들도 저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건지 너무 좋다면서 앞으로 자주자주 만나서 모임도 가지고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제가 우리 어머님 친구분 덕에 이렇게 좋은 자리에도 오게 되고 아들도 둘이나 있으시다고 하던데 자식 이야기도 하고 동네 친구 하면 좋잖아요. 앞으로 저희 자주 만나요. 제가 또 남는 게 시간이거든요.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나갈게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머님께 이런 귀한 친구분이 있을 줄이야. 앞으로 자주 연락하고 지내요. 뿌듯해하는 할머니들을 보니까 순간 속이 뒤틀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 자리에 부른 이유가 과시하려는 목적만 있는 게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그 할머니들을 일부러 하나하나 눈맞춤을 하면서 보며 들으라고 말을 했어요. 저희 어머님께 거지니 뭐니 막말을 퍼부으실 땐 언제고 이제 와서 친구 하시네요. 제 앞에서는 망할 노인네라니 니가라니 이러면서 손가락질까지 하셨잖아요. 예상 밖의 말이 흘러나오자 며느리들이 갑자기 사색이 되면서 각자 본인들의 시어머니 얼굴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은 제가 대놓고 말을 할 줄 몰랐는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잔을 들이키시고요. 저는 여기서 멈추면 제대로 된 복수가 아니라고 생각했기에 끝까지 제대로 된 갑질을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보니까 윤씨 할머니 댁에서 저희 가게에 조미료를 납품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도 알아보고 얼마나 깜짝 놀랐었는지 이제 재계약 기간이 다가와서 이곳저곳 알아보니까 더 괜찮은 가격으로 좋은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가 있더라고요.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저희가 잘 지낼 수 있을까요? 아니 사장님, 갑자기 그런 통보를 이런 자리에서 하시는 법이 어딨어요. 서로 돕고 사는 세상에 지역 주민인데 그러지 말아요. 제가 저희 남편에게 이야기 잘 해볼게요. 좋은 가격에 맞추려면 충분히 가능할 거예요.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라고 하지만 저희 어머니께 그렇게 무례한 언사를 퍼붓고도 사과 한마디 없이 뻔뻔하게 있으셨잖아요. 저희 어머니가 받은 상처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계약 이야기 운운하는 건 나쁜 짓인가요? 그러니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꾹 다물더라고요. 다들 손끝만 매만지면서 서로의 눈치를 살피고 할머니들은 며느리들 앞에서 기도 펴지 못하고 주눅 들어있는데 갑자기 이 씨네 할머니가 그러더라고요. 아유, 나는 그냥 이 놓친 애들 하도 그쪽 시어머니한테 뭐라고 하니까 그냥 거둔 것뿐이야. 난 별말 안 했어. 그러게요. 저희는 뭐
사업으로 엮인 것도 없고 잘 지내보자는 마음에서 나온 건데 이런 식으로 대접하시면 서운하죠. 아, 그래요? 그 집 아드님이 고등학교 나온 이세준 맞죠? 그 아이가 학창 시절에 그렇게 우리 아들 옆에 붙어서 콩고물 얻어먹을 게 있나 없나 난리였다고 하던데. 이번에 대학에 가서도 우리 아들한테 시험 공부 같이 하자고 그렇게 매달린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귀찮다고 난리던데. 학교에서 하도 흥청망청 술만 퍼먹고 놀아서 학사 경고 위기라던데. 우리 아들 없으면 졸업장이나 따낼지 모르겠네요. 아니, 이제는 하다 하다 자식까지 건드리는 법이 어딨어요? 제가 뭘 어쨌다고요? 저는 사업으로만 엮인 게 아니라는 말을 하고 싶네요. 물론 그렇다고 잘 지내보고 싶은 생각도 전혀 없고요. 지금 여기 모인 이유는 두 번 다시 우리 어머님께 허튼 소리 하지 마시라고 경고하려고 부른 겁니다. 이 식당 우리 어머님의 손맛으로 세운 식당이거든요. 여기 계신 분들한테 무시받으실 분이 아니라는 걸 말하고 싶네요. 그러자 저희 시어머니에게 제일 난리를 쳤던 김할머니가 벌떡 일어나시더라고요. 예, 가자. 내가 이런 취급이나 받자고 여기 왔겠네. 사업이 얼마나 대단한지 모르겠는데 이깟 식당 운영하면서 무슨 우리 아들은 수출업 쪽에서 일을 해. 더 대단한 사업가라고.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김할머니네 며느리가 사색이 되어서는 저에게 죄송하다고 연신 이야기를 하는데 그 집 아들이 수출업 쪽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회사가 바로 저희 남편 회사였거든요. 우리 남편 회사에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은 남편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저는 일부러 마지막 메인 요리로 이 사실을 마지막에 터뜨린 것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죄송하다고 저에게 사과를 계속하니 김할머니는 더욱 화가 나서 퍼붓기 시작했어요. 예, 네가 뭐가 부족해서 저 여자한테 사과를 하냐? 이딴 식당 주인한테. 내가 너 아주 이런 모습 하나하나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내 아들 엄청 잘난 놈이라고 어깨 펴고 지내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쩜 이리 모질이처럼 굴어? 우리 아들 얼굴에 똥칠하는 거야? 할머님, 아드님이 일하시는 회사가 거기 무역 아닌가요? 그 회사 사장이 누군지는 알고 이러세요. 며느리 분은 눈치라도 빨라서 사과라도 했지. 할머님이 다 망치고 계시네. 그 회사 사장이 우리 남편이에요. 할머님의 아들 머리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 어머님의 유일한 아들이라고요. 그 말에 김할머니가 입을 떡 벌리고 며느리한테 그게 사실이냐고 묻는데 며느리가 아주 어쩔 줄 몰라 하면서 고개를 끄덕이더라고요. 이런 기가 막힌 우연이 있을 거라고 저도 생각 못 했는데. 참, 살다 보니 세상 좁죠. 우리 어머님 보고 저기 달 동네 살면서 일부러 먼 곳까지 노인정 오는 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딱 보면 모르나? 그 단지 제일 큰 평수 사는 걸. 거기다가 제가 간식으로 만들어드린 도시락도 손맛 운운하면서 안 드셨다죠? 아니, 그게 여기 사장님이 만든 음식인 줄 알았으면 먹었겠지. 저 능그렁이 같은 할멈이 자기 이야기를 안 해서 생긴 일이잖아. 요즘 학생들이 유치하게 어디 아파트 사냐, 기초생활수급자니 뭐니 그러면서 왕따를 시키고 든다던데 할머니들끼리 그 나이에 편가르기가 있어요? 며느리고 할머니들이고 전부 쪽팔린 줄은 아는지 고개를 푹 숙이더라고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밥을 한 술도 뜨지 않은 걸 확인하고는 시어머니에게 자리에서 일어나자고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우리는 다른 데 가서 어머님 좋아하시는 거 먹어요 하고 말을 하자 우리 시어머니도 속은 시원한지 웃으면서 그러자고 일어나시더라고요. 룸을 나가려는데 갑자기 우리 시어머니가 뒤를 돌아서 그 할머니들에게 속 시원하게 한마디 하시대요. 평생 한번 와볼 수나 있을까 말까 할 텐데 자식들한테 잘하면서 살아. 내가 우리 자식과 며느리 덕에 호강하고 사는데 당신네들은 앞으로 대접이나 받고 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그 말에 다들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앉아있는데 웃음이 나오는 걸 정말 꾹꾹 참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고심 끝에 오랜 시간 거래를 했던 거래처를 바꾸고 새로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조미료들을 납품받기로 결단을 내렸습니다. 껄끄러운 마음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사업과 관련되어 일을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저희 남편도 김할머니 댁 아드님을 내쫓지는 못했지만 경고는 단단히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 뒤에 시어머니가 노인정을 간다고 하길래 제가 슬그머니 따라 나섰는데 그 할머니들이 죄다 우리 시어머니를 보자마자 버선발로 뛰어 달려와서 미안하다가 사과를 하더라고요. 내가 잘못했네. 내가 말실수를 했어. 우리 아들이 글쎄 나보고 집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지 뭐야. 이 나이에 아들네 집에서 쫓겨나면 내가 어디를 가나. 아유, 우리 며느리한테도 내가 엄청나게 눈칫밥을 먹으면서 살고 있어. 아이 글쎄 하루아침에 제일 큰 거래처가 끊어졌다고 우리 아들이 내내 술만 먹어. 제발 한 번만 도와주면 안 되겠나? 앞으로는 내가 꼬박꼬박 존댓말도 쓰고 함부로 굴지 않을게. 아유 우리 아들 좀 살려줘. 거래처가 끊어지고 승진이 물거품 되고 하니 다들 할머니들을 쥐잡듯이 잡았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다들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하러 온 겁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혀를 끌끌 차더니 그 할머니들을 향해 호통을 치더라고요. 거짓골이 누군데 누구 보고 거짓골이라고 그래. 나 같으면 자존심 상하기 싫어서라도 끝까지 당당하게 나가겠다. 자신이 뱉은 말에 대한 책임은 져야지. 살아온 세월이 몇인데 아직까지도 그걸 몰라. 그 말이 끝나자마자 할머니들이 곡소리를 내면서 우리 시어머니에게 달라붙더라고요. 나중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슬그머니 오시더니 이만큼 사과 받았으면 됐다는 식으로 말을 하시길래 저는 어차피 자업자득 아니냐고 모르쇠 했어요. 그동안 조미료들 들어온 것도 제가 웃돈 주고 의리상 거래를 이었던 것이었고 남편 회사에 다니던 김할머니 아들도 매번 자기 일을 남에게 미루는 사람이었거든요. 자기가 가진 능력만큼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 이후부터 저희 시어머니는 노인정에 더 이상 발걸음을 하지는 않았어요. 저는 우리 시어머니가 심심해 하실까봐 노인대학 프로그램 같은 걸 알아봐서 보내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셔틀버스가 다녀서 이동하시는데 불편함도 없으시고 분기마다 소풍도 다니시고 더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시는 중이랍니다. 제가 참 진즉 챙겨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지 모를 소중한 시간을 제가 더 잘 챙겨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소중한 가족이 옆에 있다면 이런 거 저런 거 따질 시간 모자라니 잘 챙기시며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하다 싶다고 하실지 모를 조금 무식한 저의 이야기를 시간 내어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